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견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북한 괴뢰의 조기 붕괴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근본 오래간만에 지금 한미 간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지금 시행을 했고, 또 적지 않은 결과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한미 간에 전개해온 6회공 입체적인 연합훈련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전쟁이 나면 이러한 방식으로 무엇인가가 추진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도 많이 체감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 없이 이기는 방법이 있죠. 전쟁 없이 적을 섬멸하는 이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를 쓰는데, 어디다 머리를 쓰냐면요, 에너지, 자원 분야 개발을 하는데 머리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적들의 목을요, 이렇게 꽉 조여서 질식시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곳이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동반도, 랴오동이라고 그러죠. 랴오동반도, 요동반도가 내려와 있는 그 밑으로 오면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공동 공해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서한만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서한만은 북에 그 남포항에서 쭉 직선거리로면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중국과 북한 지역의 중간 지역이고, 거기는 이미 12해리를 넘어선 공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만 그 지역, 그 서한만 분지라고 하는데, 그 서한만 분지를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북한의 목줄을 쥘 뿐만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괴멸하게 되는 하나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한미연합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곧 현실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리전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통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대북 대형 전자 스크린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곧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인민들에게도 주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내년에 또 여의도에 저 똥개 새끼들 300명을 뽑겠다고 또 총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봤더니 바다 건너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도 대선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도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 가을이 최적기가 되겠군요. 만약에 때릴 경우에는 올 가을이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기왕이면 추석 연휴 때 때리죠. 자, 추석 연휴 때 한미 연합 훈련 한번 더 하면서 고향 다 내려가고 차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갔을 때,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이 많이 이제 비어 있을 때, 그때 집중적인 전격 기습 작전을 통해서 북을 섬멸시켜 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비용 고효율, 가장 작은 규모의 돈을 써서 가장 높은 효과를 거양하는, 바로 비밀 공작, 적의 수계 척살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물론 우리가 MQ-9을 활용하든 아니면 다른 무인 비행기를 활용하든 김정은이를 죽이고 나서는요, 이스라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오리발 내밀면 되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천만에 때리는 순간 그 시간에
동시에 공유를 해야죠. 오늘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북쪽에 돼지 새끼 한 마리 잡는다. 이렇게 해서 워싱턴에다 얘기를 해주면 크게 문제 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잖아요. 국정원장이 책임지거나 국방장관이 책임진다 하고 옷 벗고 나가고 제스처 한번 쓰고 연극 한번 하면 되죠. 그까짓 거 뭐 김정은이 하나 잡는데 뭐 이게 국가적으로 호들갑 떨 일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북의 수계를 갖다 이제 목을 떨구지 않습니까? 그럼 북쪽에서요, 이 지령이 남쪽으로 안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전교조 이런 애들이요, 갑자기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평양에서 지령이 내려와야 그 지령에 맞춰서 윤석열 독재 타도 그러고, 이러고 또 까불고 놀 텐데, 평양에서 지령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저절로 민주당이나 민노총, 전교조 이런 애들은요, 괴멸되죠. 자연스럽게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방법을 두고요, 못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을 이제 괴멸시키잖아요. 동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에서 5.18 관련된 명단들, 또 간첩 명단들을 갖고 와서 다 잡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전시 비상계엄엔 군사재판인 경우에 간첩죄는 사형이 아닌 이상 다 단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사형시키지 않더라도요, 전부 무기징역 때려서 다 감옥에 가두면 된다. 어디다 가두면 된다고요? 기왕이면 북한의 개천, 요덕, 이런 그 정치범 수용소 있잖아요. 들어가서 똥물을 퍼먹고 살아야 되는, 수돗물이 없습니다, 거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두면 되죠. 그럼 뭐 더불어민주당 애들, 또 민노총 애들, 뭐 전교조 출신 애들 다 거기 보내면 뭐 다이어트도 되고 좋겠죠. 때로는 뭐 일찌감치 세상이 싫다고 하직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왜? 그들이 평소에도 얼마나 가고 싶어하고 열망하는 땅이 북한 땅입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은 북쪽 땅에 보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들은 위수김동, 친지김동 해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령님과 같이 묻어줘야 되겠죠. 위수김동을 모를 분도 계시겠네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걸 갖다가 그 좌파 김일성 우상교로 숭배하는 놈들은요, 그 김일성을 그렇게 부릅니다.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러면 친지김동은 뭘까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 얘기입니다. 친지김동이. 그러니까 위수김동, 친지김동 하면서 북을 그렇게 찬양하는 애들이니까 가서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묻어주는 그런 우리가 또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쪽의 감옥소가 그냥 다 만원이 돼서 못 갈 테니까 북한 지역에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버리면 되죠. 거기 가면요, 성인병 치료가 저절로 됩니다. 그 절식하게 되고 소식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이재명이랑 같이 그 재판받는 이화영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그 북쪽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면 이빨이 다 정상으로 될 겁니다. 아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면요, 문신도 새겨져요. 몸에다가. 뭐로요? 인두로 불에 지져가지고 그 죄수 번호를 이렇게 찍어준다고요. 과거 그 나치 시절에 유태인들한테 그 찍듯이 북쪽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북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방식으로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죄수 번호도 팔이나 이마에다가 인두를 통해서 찍어서 불로 지져서 번호도 새겨주고. 그럼 뭐 한 대략 북쪽 지역에 한 200만 정도는 아마 수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땅굴 파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굴 안에다 가두어서 거기서 이제 수용생활 하게 해도 되겠죠. 가끔 가다가 땅굴이 꺼지면 이제 흙에서 태어난 우리 삶이니까 다시 흙으로 자연스럽게 또 돌아가게 되고 말이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요, 그냥 제가 그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북에
조기 붕괴가 지금 다가왔어요. 예? 북의 군대가, 북의 인민이 어떻게 하면 한미연합군의 포로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희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시레이션 같은 거 날라다 주고, 예? 미국산 뭐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거 뭐 갖다 주면요, 북한 인민들 미치지 않겠어요? 이제 좀 걱정이 돼요. 너무 못 먹던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 먹으면 설사할 수 있거든요. 좀 서서히 단계적으로 주면 되긴 되겠지만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고 살 수가 없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돈도 없어요. 돈도. 예? 한 달 월급 한 5, 6천 원 받는데 쌀 1kg에 7천 원 한답니다. 그럼 보통의 인민들이 쌀 1kg도 못 사는 급여를 받는데, 자, 그러면 쌀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소금, 간장, 기름 이런 것들은 기본 유치될 거 아닙니까? 반찬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했죠.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 300만 죽었다고 북쪽 애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 500만 정도 예상합니다. 제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좀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500만이 죽으려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딴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아사, 배고파서 배 골아 죽는 일인데, 지금 북쪽 사람들은요, 배 고파서 죽으나 전쟁이 나서 총 포탄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징병을 하니까 군대를 갔다 온 제대 군인들까지도 그 러시아에 가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왜? 러시아에서 전쟁하는 도중에 탈출을 해서 다른 데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님들이 러시아 가면서 참극도 겪어봤고 또 그 참극을 이겨낸 강인한 우리 고려인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곳에, 투르크메니스탄에도 그 소수지만 적지 않은 무리들이 우리의 피를 아직도 유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가다가 도중에 뛰쳐나가서 도망가면 웬만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은요, 붕괴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미연합군이 이 휴전선을 부시고 밀고 올라가면요, 이 쌍수 들고 환영할 거예요, 북한 인민들이. 자, 이 정도로 지금 북이 열악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마약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내부적으로 가족 관계가 개족보다 보니까 그 개족보들 얘기가 또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다른 데서는 아마 입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국정원 정도는 알고 있겠죠. 저 같은 놈도 알고 있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아들 녀석이 제1교포 조총련의 려심이라고 하는 그 피아노 치는 여인이 난 아들이에요. 걔가 지금 17세, 아마 만 16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성월이가 난 아이고, 15세. 그 다음에 리설주가 난 아이가 이제 13세인데, 현성월이가 난 아이가 김일봉, 리설주가 난 아이가 김령주라고 해요. 그런데 일봉이나 령주나 둘 다 한심하답니다. 생긴 몰골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마치 폐병 환자 말기처럼 아주 그냥 바싹 말라 있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아주 볼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나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조총련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려시미를 사귀었고 또 려시미를 통해서 아이까지 임신을 시킨 거죠. 왜냐면 그 애비 김정일이도 그 제1교포 조총련 출신 고영이라는 그 춤추는 무희를 만나서 그래서 관계를 맺고 난 아이가 김정철이, 김정은이, 누굽니까? 김여정이 이 3남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외도를 해서 낳지만 그 조총련 일본 스시 혈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백두산 혈통 무슨 얼어 죽을 백두산 혈통이에요. 정은이가 그 뭐 백마 타고 눈 속에서 뭐 말탄 사진 찍어서 선전한다고 그게 백두 혈통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족보는 개족보요, 일본은
반은 일본 쪽발이 내지는 조청년, 스시, 응? 그 혈통인데 근데 지금 아들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5살짜리 애를 낳은 또 다른 여인네가 또 있어요. 응? 근데 뭐 그 5살짜리한테 지금 뭐 권력 이양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도 맞지 않는 그 김주혜인가 그 여자애 통통하게 살찐 애를 갖다가 그 혹시라도 무인기가 와서 지를 죽일까봐 그 인지를 볼모로 끌고 다니는 게 바로 그 딸아이 아니겠어요. 근데 걔 이름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김은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 있었냐면 저 바닷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야 미스터 최 그거 있잖아 은주가 아니고 주은이야. 그거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린 다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고맙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것처럼 현재 지금 이름이 드러난 거는 현송월이의 아들 김일복, 리설주의 아들 김영주, 또 리설주가 난 김주은 이렇게 지금 애들 셋이 있는데 사실 이 아이들의 이름이요 국가의 탑 시크릿이라 그럽니다. 여간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이름들인데 또 저 같은 우리 과거에 그 안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했던 우리 공작관들은 마음만 먹고 작심만 하면 또 찾아오죠. 구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북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징조는 뭐냐면요. 그쪽 사람들 말을 제가 좀 억양을 좀 빌려서 얘기할 거예요. 야, 남반부 그 아새끼들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그 국가정보원에는 김대중이 그 다음에 노무현이 이 아새끼들 때부터 그 박아놓은 그 간첩 새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해설이 그 남조선의 국가정보원 아새끼들하고는 절대로 일을 했다가는 삼족이 멸족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나도 절대 그쪽 아새끼들하고는 그 친하게 되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가 북한의 주요 핵심 계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굶어 죽어가던 2000년도 당시에 북을 김대중이라는 남조선 시대 간첩이 와서 돈을 주고 물자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죽어가던 김정일 독재 정권이 다시 부활을 해서 북의 인민들을 더 못살게 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북조선 사람들한테 철천지 남조선 괴뢰도당 우리의 원수 미제 괴뢰도당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구호가 바뀌었냐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 김대중 간첩 새끼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가 바뀐지 아시겠죠? 김대중한테 고마워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북의 인민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김대중이었다. 그리고 노무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올바르게 알고 북과의 교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안보실, 또 통일부, 또 국정원. 참 제가 봤을 때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좀 잘들 좀 해보십시오. 잘들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한테 항명하면 안 돼요. 특히 저 김성환이처럼 뭐 사석에서 뭐 야 너랑 나랑 뭐 초등학교 동창인데 뭐 이딴 식으로 건방을 떨고 까불었다가는 그 혼쭐이 좀 나야 되는데 잘 없앴죠. 근데 지금도 보니까 통일부 장관 자기가 또 법대 선배잖아. 또 외교부 장관 나도 또한 법대 선배잖아. 누구보다 윤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뭐 자식아 뭐 네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그래도 네 선배인데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님 그 대통령이라는 건 하늘이 낸 자리예요. 그리고 장관 참모진들이 당신에게 항명하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가차없이 날려서 없애야 돼요. 그런 거를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면요. 당신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이 국가가 죽습니다. 국가가 죽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 방미하는 매우 귀중한 지금 그 일정을 남기고 계신데 다녀오셔서
외교안보 라인들, 또 비서실 라인들 모조리 다 갈아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